해빙의 가장 상위 단계가 상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빙은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가를 살피라고 하네요. 최근 경험한 상생을 예를 들어보면 선물하고픈 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건네면서 받는 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큰 기쁨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실생활에서 기브 앤 테이크보다는 주는 것으로 받는 분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기분이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에 줄 수 있는 것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고 이는 곧 해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서윤, 홍주연 지음 더 해빙입니다. 이 책은 세계 최대 출판 그룹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선출간한 그녀의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20여 개국에서 판권이 수출되며 부와 행운의 법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지로 오가며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하며 내공의 깊이를 더했고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은 대기업의 오너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의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서윤의 조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홍주연 기자님은 그녀로부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을 배우고 실천한 뒤 이 책을 함께 집필했습니다. 자, 그럼 이 책 안에 해빙하는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순수한 영혼과 에너지랍니다. 그 사람의 지위와 스펙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홍 기자님은 기인을 만나면 그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기인을 믿고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순수함이지요. 마시멜로 이야기책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마시멜로를 안 먹어야 나중에 더 많은 걸 얻는다는 내용이지요. 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읽고 조금 갸우뚱했어요. 모든 좋은 일 앞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서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계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죠. 그럼 성공하기 위해 꼭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맞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서윤은 모든 면에서 비범한 아이였다. 서너 살 무렵이 되자 한글과 기본적인 연산을 깨우쳤고 조금 더 자란 뒤에는 성인들이 읽는 고전을 탐독하며 철학적인 문제에 매달렸다. 주변 어른들이 깜짝 놀랄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중 깊은 인상을 받은 책이 7살 때 읽은 카프카의 변신이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주인공의 삶에서 섬뜩함이 느껴졌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른들이 사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엄마만 해도 가족과 사회의 잣대에 얽매여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과 존재에서 오는 불안을 다스리는 것, 그녀가 책을 읽고 깊이 천착하게 된 주제였다. 그녀의 뛰어난 면은 그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능력이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남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이다. 여기서 서윤이 전하는 공감이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자신을 완전히 지운 채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낀 뒤 그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녀를 가르치겠다는 할머니의 뜻에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운명이라니 몸이 약한 딸에게는 과한 짐 같았다. 더욱이 한자로 된 고전은 어른들이 읽기에도 힘든 책 아닌가. 하지만 소유는 할머니에게 배우는 공부가 재미있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책들을 탐독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깨우쳐 나갔다. 하늘에는 측량하기 어려운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불행과 복이 있다. 이런 글귀들이 서윤의 가슴을 울리곤 했다. 명상을 시작한 것도 7살 무렵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절에 갔을 때 그것이 마음 공부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100일 동안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음 공부에 지나치게 몰입했던 탓일까? 서윤이 밤새 고열에 시달렸던 날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열이 내리며 심한 갈증이 찾아왔다. 마침 머리맡에는 유모가 가져다 놓은 차가운 보리차가 있었다. 그걸 단숨에 들이킨 찰나 서윤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차가 지닌 맛과 향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 보리차를 수없이 마셔봤지만 제대로 음미하는 건 그날이 처음 같았다. 곧이어 깨달음도 찾아왔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세상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다음 날이 되었다. 아침 명상을 마친 서윤이 천천히 눈을 뜨고 고요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신선한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온 뒤 온몸으로 퍼져갔다. 그 다음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린 서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그녀가 구루의 운명으로 살게 된 첫날이었다. 이제 해빙 신호등에 대해 아실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의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호텔 카지노를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인상을 쓰면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지요. 그중 편안하거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반대였어요. 얼굴 표정도 우울하고 어깨도 움츠려든 채 긴장한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건 긴장과 불편함이죠. 내면의 목소리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런 신호를 느낀다면 해빙 신호등은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안함, 불안과 걱정이었어요. 나는 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초록불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연스러운 편안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해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 이 동작을 취해 보세요. 사람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서인이 빙그레 웃으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손을 오른쪽 눈앞으로 들어 올렸다.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신체적인 면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근육을 뭉치게 하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에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하여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해요. 심해지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반면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홍 기자님과 우주가 편안한 주파수로 연결되어 우주는 내 감정 에너지를 수신한 뒤 편안한 내 모습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춰서 경제 생활이 편안해지도록 해주죠. 홍 기자님의 마음속 두 개의 자석이 있는 거예요. 불안과 건강의 자석은 돈을 밀어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돈을 끌어당기죠. 우리 마음도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웨스트 트레이닝과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해빙을 실천할수록 내 마음에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게 되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또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선물을 사는 순간 저를 위해 돈을 쓸 때보다 훨씬 더 충만한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말 그대로 완벽한 해빙이었죠. 바로 그거예요. 해빙의 가장 높은 단계인 상생을 한 거예요. 상생이란 내가 먼저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목화, 토, 금, 수로 이루어진 오행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나무가 불의 땔감이 되어주면 불이 흙에 온기를 주고 흙은 땅 속에서 딱딱한 바위를 만들면 그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물이 다시 한 바퀴 돌아 나무를 키워주고요. 이것이 자연의 섭리죠.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상상해 보았다. 내가 나눈 에너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에게 커다란 풍요를 끌어오는 모습을 작은 상생이 모여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저절로 뿌듯해졌다. 지금 혹시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해빙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